안녕하세요. 봄이 오나봐요. 오늘 이런 색깔 메이크업 너무 좋은데요? 뻔하지만 작은 차이가 큰 차이? 한 끗 차이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한 끗인 것 같아요. 매일 쓰던 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합을 또 바꿨더니 어떤 잔잔한 기쁨? 잔잔한 만족감? 그런 게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갑자기 벚꽃놀이 메이크업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은 코랄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메이크업도 저와 언니들과의 만남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언니들의 댓글 그었던 것도 헛된 게 없거든요. 그럼 메이크업 출발할게요. 총준비 출발! 프라이머. 오늘도 날씨 맑음. 기초는 선베이스까지 했고요. 저 선크림 뭐 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바비브라운의 선베이스라고 해서 선크림 기능하고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 같이 있는 거 쓰거나 아니면 지금은 샘플 다 써서 없지만 모이스처라이징 밤 거기에 SPF 25가 들어있거든요. 그거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수분크림 집에 이런저런 샘플이나 이런 거 쓸 때에는 워터 에센스 많이 발랐더니 약간 밀려요. 그럴 때도 선베이스 해서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를 따로 안 발라요. 선크림에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이 있으니까. 톤 보정하는 메이크업 베이스는 바르면 더 좋기도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파운데이션으로 그냥 가리는 걸로 만족하고 컨실러도 잘 안 써서 총체적인 난국의 피아노래 왜 이래 피부기 때문에 그냥 파운데이션으로 컨실러. 투루님 에이지 리와인드가 좋아요? 핀미가 좋아요? 전 100% 핀미가 더 좋아요. 에이지 리와인드도 그 봉 솜 있잖아요. 솜 빼고 쓰면 되게 좋다대요. 근데 일단은 요게 있으니까 요게 자꾸 손이 가요. 여기는 조금만. 여기까지 많이 하면 뭉치더라고요. 끼어요, 나중에.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사연 얘기를 하려다가 다시 정독을 했는데 언급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원래 읽어보고 다시 한번 또 읽고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컨실러를 솜으로 이렇게 눌러놓기만 했거든요. 다른 사연 할게요. 이분도 그냥 푸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나스 팀모 미디엄 1번 하고 알마니 4번으로 섞어서 해볼게요. 팀모는 제가 가진 게 많이 어두워요. 실수로 잘못 산 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쓰면 양을 좀 많이 쓰게 돼요. 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많이 남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낌없이 버려야지 얼굴에 다 올리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사연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자친구하고 이제 여행을 좀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네 부모님 혹은 남자친구분의 누나네 가족, 누나네 뭐 커플하고도 같이 조금 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행을 이렇게 과도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막 여행을 맨날 여행만 다니고 그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혼자 돈 버시고 부모님 도움도 딱히 받지 않고 좀 여행을 즐기시는 분인데 막상 여행지에서 이제 보고를 조금 어둡나? 엄마한테도 연락도 잘하고 그래서 그래 잘 놀고 와라 했는데 집에 오면은 너 너무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 아니니? 라면서 이제 좋지 않은 말씀을 듣게 된대요. 그래서 나만 다니고 부모님하고 좀 안 다녀서 그런가 싶어서 어두워서 알만이 조금만 섞을게요 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자면 어머님은 외갓집이 전라도인데 전라도에 가셔서도 당일치기로 오셔야 할 만큼 예민하셔서 밖에서 주무시는 게 좀 어려우신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힘들어 죽겠어요 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제가 좀 한 발짝 물러서야겠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먹고 크면 오늘 뭔가 제가 좀 기초를 양을 이렇게 많이 좀 발랐더니 약간씩 때 밀리듯이 밀리려고 해서 터치를 조금만 더 살살 할게요. 그 언니도 그냥 저한테 그렇습니다 라는 그냥 그런 내용이었어요. 해결책을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저에게 사실 해결책을 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그런 사연을 받으면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대 라고 좀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머니께서 좀 그러셨대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또 그런 엄마 입장이 됐잖아요. 우리 엄마의 말을 빌리면 나이 먹고 이러면 그냥 자식들이랑 집에서 얘기하고 그냥 같이 뭐 안 해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렇다고 뭐 계속 같이
있어야만 하고 그런 뜻도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하시네요. 그리고 어떤 어른들은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어른들 많이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교회가 아니어도 뭐 회사 같은 데도 있겠지만 근데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언니가 결혼을 하는데 그 언니 어머님이 젊어서 신혼여행 갈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그런 젊음이 부러운 뉘앙스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좀 복합되어서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께서 여행 다니는 거를 약간 못마땅해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우리 젊을 때는 그렇게 여행 다니지도 못했다. 또 그 어머님이 사셨던 시대와 다르게 또 삶을 살아가는 사연자님에 대한 약간의 그냥 나와 얜 참 많이 다른 애에서 오는 그런 표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참 그래도 이 사연 보내주신 언니가 마무리 글에 제가 딱 와닿았던 게 그래도 제가 한 발짝 물러나고 더 맞춰드려야만 하겠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끄덕끄덕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언니가 부모님께서 언니가 여행 다니시는 것을 굉장히 건전하게 또 유익하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건전하고 유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한두 마디로 좀 불만을 표현하신다고 해서 저는 또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예 언니가 여행을 끊을 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젊은 시절에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의 어떤 자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면서 사람이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늦게까지 밖에서 놀게 됐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죽었다 이거를 감수하고 노는 거? 좀 웃어보자고 일적으로 화제를 전환을 해보긴 했는데 보내주신 언니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엄청. 그래도 그런 자유롭지 못한 어쩌면 편안하지 않은 여행을 하게 되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여행을 하는 동안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별로 안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지만 파우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조절하시면서 언니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또 부모님의 마음도 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하고 그렇게 잘 조절하면서 대화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 언니는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그랬어요. 어릴 때 그냥 혼날 거 각오하고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셨거든요. 장사 나가시면 그냥 나갔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엄청 많이 노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나가고 싶은데 우짤낀데 이러더라고요. 올라 브라운. 요 손은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조금 뒤었어요. 며칠 됐지? 한 5일째거든요. 근데 아직 물집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물은 안 닦고 있고 메이크업 하거나 이런 데에는 별 지장은 없어요. 눈썹을 그릴 때 이렇게 가로로 연필을 둔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그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지점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지 어느 정도 가다가 언제 내리지 하다 보면 모양이 삐뚤어지기가 쉬우니까 특히 저처럼 뒤쪽에 털이 없어서 모양을 잡아줘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털 모양이 있으신 분들은 털을 깎아서 디자인을 해놓고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눈꼬리 끝지점에서 각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서 비스듬히 이렇게 끌어내려요. 그러면 이 밑에는 이 먼저 할 때도 있고 나중에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나중에 이렇게 이 눈썹 그릴 때에도 대칭이 안 맞는 애들도 막 저도 좀 많아요. 특히 아침에 바쁘게 막 그리고 그러면 근데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보고 그냥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은 또 그냥 그러고 잘 다니기도 하고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이 화장이라는 게 되게 잘해야 되고 보시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실력으로 막 보여드려야 되고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지금 있어 저에게 유튜브는 그냥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그냥 얘기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메이크업 하면서 제 얼굴도 변하면서 겸사겸사? 그래서 그냥 유튜브의 어떤 장르라고 할까요? 장르를 구분짓는 게 크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장르 하니까 생각나는데 음악도 장르가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사실 좀 그래요. 원래는 경계가 없는데 이제 좀 대학교에서 쉽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쉽게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그러다 보니 어떤 언어로 나누다 보니 그게 나눠진 건데 영화 음악,
실용음악, 영화음악은 실용음악이다. 그렇지만 영화음악에서 클래식이 쓰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클래식의 경계는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그 경계라는 게 참 그래요. 무언가를 탁탁, 음악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장르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탁탁 나누는 자체가, 저는 웜톤, 쿨톤도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브로우카라. 그래서 웜톤, 쿨톤 나누면서도 또 계절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분화시킨 건 전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원래는 웜톤, 쿨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웜톤, 쿨톤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계절에 빗대어서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좀 경계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전 사실 그 나누는 걸로 해보자면 웜에 가깝잖아요. 쿨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안 어울리는 듯 하지만 저번에 그 소희 메이크업 했을 때, 안소희 언니 메이크업 했을 때 그거 완전 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고 평상시에 그냥 친구들 만날 때 맨날 그런 식으로만 메이크업을 했었으면, 화장에 아주 관심이 많은 친구가 아닌 이상 저를 약간 이미지를 쿨로 인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언니들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나눈다라는 것을 경계가 꼭 필요해야만 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정도? 근데 탁탁 나눠주면 정리되는 느낌이 있고 되게 좋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머, 화장과 음악은 장르를 좀 안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기본적인 거는 나눌 수 있겠지만 깊게 세분화돼서 들어가면 그게 또 아니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커피도 그래서 재밌고요. 같은 원산지의 생두지만 어떻게 로스팅하느냐, 어떻게 내리느냐, 기계로 내리느냐, 손으로 내리느냐, 온도 어떻게 하느냐, 드립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맛이 많이 달라지고, 거기에다가 어디 생두와 어디 생두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많이 달라지고, 진짜 너무 예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술은 하나다? 곡 쓰는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이 메이크업 하는 부분하고 겹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이니스프리 발색력이 좋은가 봐요. 제가 잘못 열어서 지금 엄지로 이렇게 잡았는데 엄청 많이 묻음. 갑자기 제품의 새로운 발견. 진짜 색조는 예쁨을 사는 것 같아. 상큼한 자몽 주스. 이런 색깔 좋아요. 너무 센가? 조금만 털게요. 이런 힘이 없는 브러쉬는 좀만 털어도 브러쉬에서 다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되게 장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세게 했더니 약간 뭉치는 감이 있기도 해요.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언니들이 보면 발림성 느낌 다 오시죠? 곱게 발리는 느낌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입자가 아주 고운 느낌은 아니에요. 발색력은 좋은데. 근데 얘를 바르고 밖에 나갔다고 해서 친구가 너 입자가 참 안 고운 섀도우를 발랐구나 라고 하진 않죠. 티도 안 나죠. 이런 거는 혼자 느끼는 것 같아요. 혼자. 발림성이 그렇네 이러면서.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제품이 주는 만족감에도 기분이 좋기도 하거든요. 발리는 느낌이라든지 화장에 크게 제 유튜브 초창기만 해도 너무 제품에 대해 깊게 생각하거나 이러는 거를 보면서 왜 너무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싶었는데,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이 완전 달라요. 사람이 무언가를 즐기고 느낀다는 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쁜 일이 아니라면 살면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어떤 과도한 취미를 정말 뭐라고 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뭐라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난. 아르데코 380 요만한 컬러가 또 없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끝쪽에 가장 무난한 방법.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다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저는 제가 너무나 비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니들이 저 진짜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단점 많고 나쁜 부분도 많고 안 그러려고 노력할 뿐이지 진짜 저도 참 그렇거든요. 그 문구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조금 짧게 살아보니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흉을 봤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습이 나에게 보임.
스스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 나 왜 그랬을까? 결국엔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이나 나나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욕을 했을까? 뭐 이런. 뭐 그렇다고 남의 욕을 평생 안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는 전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속상한 일 털어놓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그냥 흠잡는 말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자제는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 정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요 색조합도 괜찮네요. 요거는 토탈 얼마이지? 저게? 이니스프리가? 5,000원인가요? 15,000원 정도? 섀도우? 눈 앞머리는 뭐 다른 거 써도 되지만 요 맥의 미네랄라이즈? 얘는 너무 음영감이 없어서 이 밝은 걸로 제가 즐겨 쓰게 되는 템은 아닌데 그냥 메이크업 하기 전에 화장대 앞에서 대충 스캔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막 골라요. 스틱 로즈골드를 파우더로 해놓은 느낌? 이제는 메이크업 할 때 카메라를 켜지 않고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오늘은 어떤 색깔로 해볼까? 이게 참 재밌어요. 일상 속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데 어떤 방법을 썼다고 해도 그거는 특별하게 막 차이가 막 많이 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을 때 이 색깔을 미묘하게 한 번씩 바꿔보는 건 화장을 하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자기만족의 부분이라 생각해요. 옷 입는 거, 뭐 예뻐지는 거 이런 것도 처음에는 저의 경우는 처음엔 남에게 보여지는 위주였거든요. 남에게 예쁘게 보여지기, 남에게 똑똑하게 보여지기. 솔직히 그랬어요. 저도 너무 감사하게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막 하게 된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랬거든요. 내가 번 내 돈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내가 번 내 돈으로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이런 면들이 나의 만족도 컸지만 남에게 보여지는 게 어느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한 정말 95%까지 됐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나를 뿌듯하게 여기는 나의 만족으로 흐르지 않나. 그래야 정말 오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번짐을 감수하고 아쿠아아이즈. 이거 진짜 더럽죠. 갈아야 돼. 이 제품도 번짐을 감수하고 느낌을 내기 위해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딱 그래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의식이 좀 되더라도 괜찮아 라면서 자꾸 남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또 많이 변하더라고요. 이 느낌을 아쿠아아이즈가 참 번지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또 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요. 처음에는 특이하고 화려하고 이런 패션, 그런 메이크업, 그런 거 검색하고 그런 거 사입고 사고 그러다가 진짜 패션에 관심이 더 가고 진짜 메이크업도 하다 보면 취향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무난하면서 세련된 걸 찾게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브라운 막 깊고 깊도다 막 이런 게 브라운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보면 진짜 별거 없잖아요. 또 브라운이야? 갈색. 재미없어. 특별한 거 없어? 뭐 이런 기분이 저도 막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코스메틱 덕후들이 자꾸 브라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브라운 화장을 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해주는 거랑 초보자인 내가 하는 거랑 왠지 모를 차이가 나는 거. 이거 금방 아무나 따라하겠다. 하지만 직접 해보면 다르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난함 속의 깊이랄까요? 그러니까 뭐든 언더 뒤쪽에 해서 꼬리 살짝 연결할게요. 음악도 그렇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쌤하고 나누는 말인데 처음에 클래식을 입문할 때 막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막 이거 너무 좋잖아요. 혐오스럽죠. 막 낭만 시대 음악 얼마나 멋있어요. 라흐마니노프 막 짱 멋있잖아요. 막 부르흐 이런 사람들 것도 되게 좋거든요. 바이올린 콘체르토. 그러니까 콘체르토가 협주곡이라는 뜻인데 바이올린이 주인공의 뒤에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바이올린 콘체르토, 바이올린 협주곡 뭐. 근데 주인공이 첼로다 그럼 첼로 협주곡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막 감상을 하다가 나중에 음악을 좀 더 공부하고 자꾸 듣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바하로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바하는 처음에 들으면은 막 그런 낭만 시대가 주는 막 그런 건 좀 덜해요. 기본적,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이. 근데 음악을 하고 하다 보면은
바하와 베토벤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뭔가 그런?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다 제 얘기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서 제가 저를 볼 때 처음에 참 뭐 모를 때 화려함과 특이함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간에. 음악, 패션, 메이크업, 헤어. 근데 자꾸 하고 할수록 조금씩 깊어질수록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꾸 기본 속에서의 어떤 세련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오늘 참 진지 터지네요. 기분 좋은데요? 제가 지금 블러셔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페인팟을 볼에 바르면 어떨까요? 너무 무리인가요? 손등에 했을 땐 괜찮은데 오늘 한번 모험 한번 해볼까요? 마음 어떠지? 이쪽이 지금 살짝 뭉쳤어요. 아참 제가 어제 그 아쿠아 필링을 받았어요. 제가 필링 종류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저도 피부과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간 김에 제가 마사지 받으면서 잠도 안 자고 관리사 언니한테 엄청 물어보거든요. 언니들한테 전달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한번 조금씩 계속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그나저나 페인팟 이거 혹시 갖고 계신 분들 펄키 색상인데 볼에 발라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은은한데? 크림 섀도우는 다 얼굴에 눈에 쓰기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크림이라 유통기한도 좀 신경이 쓰이고 저는 오히려 섀도우는 신경 안 쓰거든요, 유통기한은. 근데 볼에 이거 바르는 거 참 괜찮네요. 그 입술은 이거 좀 쓴 지 좀 됐어요. 에스티로더, 엠비샤인, 하라체리. 조금 강할 수는 있는데 안쪽에 컥컥 찌를게요. 얘는 그렇게 촉촉하진 않아요. 좋아요. 오늘 제 맘엔 들어요. 머리도 한 손으로 열심히 해봤답니다. 진짜 웃긴 결론인데 그러고 보면 참 겉모양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지 싶어요. 그래서 내면이 중요한가 봐요. 겉으로 뿜어낼 수 있는 거는 화려함, 특이함 모두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결국엔 사람도 오래 지내다 보면 내면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게 되잖아요. 코랄은 그런 면에선 참 기본 중에 기본 메이크업이면서 참 여자를 기분 좋게 하네요. 좋다 진짜. 만족스러워요. 상큼한 자몽티 너무 좋네요. 발림성은 살짝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했지만 바르고 나니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굳이 비교를 하자니 그런 거고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답니다. 오늘 볼에 페인팟 그냥 갑자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블러셔를 저쪽 방에서 안 갖고 와서 전 이렇게 하고 오늘도 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밥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세요.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컨디션 안 좋아지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여러모로 별론데 스페셜한 음식은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만 하긴 그럼 또 회사 다니신 근데 나 이름 또 못 끝내는데 하나만 그런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조미료 정말 쓰지 않고 삼삼하게 만드는 곳이 꼭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었어요.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 코랄 메이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임이 확실합니다. 쇼와 구독자가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유튜브는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 소중한 여러분, 엔딩!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